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주제 10일 서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보셨죠? 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는 이 운하를 이야기합니다. 이 운하는 여기가 있는 지중해고요. 여기 바다를 홍해라고 하는데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인공수로예요. 무려 길이가 168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공사 기간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을 하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그 항로가 되게 빨라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돌아가야 했던 게 운하가 생기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와 유럽 간의 그 거리를 단축시켰는데요. 항해 거리가 6,400km 정도 단축이 됐고 항해 시간도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수에즈 운하에서 작년에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 선이 사고가 나서 주변에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에즈 운하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회 항로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 거리가 9,000km 더 추가됐고 소요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화물이 이동하는데 소요 기간이 더 길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나 이런 것들이 운반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지다 보니까 실제로 석유 값이 좀 올라가는 이런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또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왜 이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차지했는지 관련해서 서아시아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또 나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실제로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299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62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와 또 영광을 누렸던 나라이기도 하죠. 지금은 터키 공화국이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점점 몰락을 하기 시작해요. 중앙 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유럽 열강을 계속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독립한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독립을 어디서 아주 잠깐 봤냐 하면 빈체제가 붕괴됐다. 빈체제 붕괴와 관련해서 그리스 독립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스 독립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강들의 압박이 좀 세지는데요. 특히 영국이 그리스가 독립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 옆에서 각종 이제 통상 조약을 오스만 제국이 불리하게 체결하고 영국은 산업혁명 때 많은 또 면직물 제품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또 상값에 그 오스만 제국에 수입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술탄이 직접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우리가 탄지마트라고 부르는데 탄지마트는 튀르크어로 은혜로운 개조란 뜻이래요.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유럽의 프로이센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를 이루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입헌 군주제를 실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등장을 해서 입헌 군주제를 실시를 하고 이 총리가 헌법을 만들어요. 당연히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술탄 제도를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의회를 설립을 담은 이제 새로운 헌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탄은 이 전제 정치를 좀 폐지를 하고 의회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술탄이 입헌 군주제를 원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입헌 군주제가 되면 이 왕이 되는 건데 이 왕의 권력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와 전쟁을 6차례 했는데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 거의 참패를 했다고 해요. 참패를 했고 여러 나라들이 또 독립을 허용해야 되는 뭐 세르비아라든지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의 독립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수 세력, 당시에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층 세력도 반대를 했고 유럽 열강의 반대도 있어서 간섭도 있어서 이 개혁은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술탄이 정치에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다 이제 정지를 시키고 본인의 전제 정치로 이 정치를 하려고 해요. 자기 맘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은 이 술탄의 전제 정치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오스만 제국을 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개혁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술탄의 전제 정치고요. 전개는 이 젊은 장교, 관료, 지식인이 중심이 돼서 청년 튀르크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헌법과 의회를 부활을 시키고 산업도 육성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근대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이 제국이 붕괴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독일과 같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으로서 연합국이랑 맞서 싸우는데요. 이때도 청년 튀르크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 민족이 탄압을 많이 당했고요. 아랍은 실제로 이 아랍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더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튀르크당 해체되고 오스만 제국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 보면은 한참 잘 나갔을 때 제국의 최대 영역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이었는데 1914년이 되면 이 제국의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날 터키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청년 튀르크당 개혁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세기에 들어서 이 오스만 제국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술탄이 직접 탄지마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으로 바꾸는 거죠. 군대, 교육, 행정을 다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제국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고 특히 정치체제인 입헌군주제 실시하고 의회 설립하고 술탄의 전제 정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도 만들었죠. 하지만 이 개혁은 결국 실패를 하는데요. 러시아 전쟁에서 좀 패배를 했고 보수 세력에 반대했고 재정도 좋지 않았고 유럽 열강의 간섭 등으로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술탄이 다시 전제 정치를 강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장교, 관료,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 튀르크당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입헌 정치 부활을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헌법과 의회를 부활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과서 해바요를 보겠습니다. 탄지마트. 술탄의 일부 권한을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리를 얻어 법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술탄이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백성들은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보장을 받고요. 조세제도 개혁하고 군대 징집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탄지마트 개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재산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고요.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조세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합리적인 조세제도,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걷겠다는 거죠.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징집대에 명확한 원칙을 두는 거죠. 군대 징집에서 명확한 원칙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합리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근대적으로 바꾸는 이런 개혁을 시도를 한 거죠. 군대 징집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튀르크당 혁명인데요. 청년 튀르크당은 비밀 결사 단체였지만 입헌 정부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술탄을 폐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 탄지마트와 청년 튀르크당 혁명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입헌군주제 시행이죠.
입헌군주제 시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랍 지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랍 지역 역시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와하브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와하브 운동은 이븐 압드 와하브라는 개혁가가 사회가 부패했다. 그리고 우리가 열강에 맞서고 이슬람교를 다시 부흥하려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순수한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서 쿨한 이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와하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에서는 이슬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와하브 운동에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요. 그 후원자가 사우드 가문이에요. 사우드 가문. 이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이 가문인데 이 사우드 가문이 나중에 사우디 왕국이 되죠. 사우디 왕국.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사우드 가문이었고 당연히 이 사우디 왕국의 경우에는 이 와하브 운동의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이제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펼쳐지는데 이 아랍의 고전 문화를 다시 연구하는 그런 거죠. 마치 서구의 르네상스 같은 거고 뭐 계몽운동 이런 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랍의 민족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아랍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어떤 그런 통치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랍의 여러 국가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와하브 운동의 세력권을 보면은 오늘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와하브 운동의 깃발에 칼이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네, 교과서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븐 압두 와하브라는 사람이 이슬람교의 근본 교리로 돌아가자, 쿠란의 가르침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와하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와하브 왕국이 설립했지만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20세기에는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어서 이제 독립을 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국 이념이 이 와하브 운동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에서는 아랍의 고전을 연구하자라는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랍의 민족주의가 발전해서 많은 나라의 독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은 사실 16세기 초에 사파비 왕조가 들어섰던 지역이에요. 이 사파비 왕조가 이슬람 그 시아파를 대표한 나라예요. 시아파. 이슬람교는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소수라고 했죠. 소수. 근데 이란도 아직까지도 시아파가 많은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시아파 왕조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파비 왕조가 한 18세기 중반에 멸망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카자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가 제국을 통일하고 들어서게 되는데 근데 이때 서구 열강의 간섭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는 근대화는 추진했지만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 영국 상인들에게 담배의 독점 판매권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이제 왕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지만 담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민중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슬람 성직자라든지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 담배를 우리가 피게 되면 이게 다 외국에 돈이 들어가는 거다 하면서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담배 불매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담배 독점권을 영국 상인들로부터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뭐라고 했냐면 담배 불매 운동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금을 달라라고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상금을 또 주기 위해서 이란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열강이 간섭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서구 열강의 간섭에 견딜 수 없다 하면서 개혁가들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의회를 수립하고 입헌 군주제 헌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혁명 역시 실패를 하게 돼요. 영국과 러시아의 어떤 간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카자르 왕조 또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혁명이 실패하게 됩니다. 교과서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자르 왕조는 근대화 개혁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 근대화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영국 상인한테 담배 독점권을 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종속이 심해지고 이를 반대하는 담배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담배 독점권은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외국의 돈을 빌려서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서구 열강의 간섭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해야겠다 해서 입헌 혁명이 일어나서 의회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지만 이 역시 좌절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위치상으로는 아프리카에 위치를 하지만 서아시아에 같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 오스만 제국.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8세기 말에는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을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19세기 초에 영국한테 밀려서 이집트에서 프랑스는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 사람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총독이었는데 이집트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영국의 간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한 이후에 뭐 철도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대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의존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됐고요. 당연히 이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이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에서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공사를 벌이는 당연히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운하 주식을 파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서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뭐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이집트에게라고 하면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영국이 혁명을 진압을 하게 되고 아예 이집트를 보호령화 해서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운하인데 영국이 결국 차지하게 되고 영국이 결국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는 나폴레옹 침공을 계기로 독립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때 무함마드 알리는 근대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죠. 이집트는 철도와 전신 마련하고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고 그리고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뒤 내정에까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 파샤가 주도해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하지만 이 혁명 실패하고요. 결국 보호령으로 삼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수선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세기 중엽 탄지마트를 추진하였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혁하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술탄이 복귀를 하자 이 청년 튀르크당이
입헌 정치 부활을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즉, 이 탄지마트와 청년 최르크당은 모두 입헌 군주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자 경전인 이 쿠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죠. 이란에서는 입헌혁명이 일어나서 입헌군주제 실시를 주장을 했지만 역시 좌절이 되고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였지만 영국이 이를 차지한 뒤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아시아, 오스만 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